매일 새벽 첫 햇살이 하늘을 물들일 때 농부는 소박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진흙 항아리를 튼튼한 장대에 걸어 어깨에 메고 강으로 향했다. 한 항아리는 완벽했다. 표면이 매끄럽고 흠이 없어 담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항아리는 옆면에 거친 금이 가 있어 물이 끊임없이 새어나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물이 절반만 남아 있었다. 날마다 농부는 이 여정을 반복했다. 그의 걸음은 꾸준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한 항아리는 실수 없이 제 역할을 다하며 집에 물을 가득 가져왔다. 그러나 금이 간 항아리는 길을 따라 물방울을 흘리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용물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농부는 그 항아리를 교체하지 않았고 새롭고 흠없는 항아리로 바꾸지 않았다. 그는 두 항아리를 똑같이 소중히 다루며 그 무게를 익숙한 짐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아침, 농부는 급한 일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어린 아들, 눈이 반짝이고 호기심 많은 소년에게 물을 길어오는 임무를 맡겼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소년은 작은 어깨에 장대를 얹고 두 항아리가 살짝 흔들리며 길을 나섰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강으로 가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완벽한 항아리는 물이 가득한 채로 안정적이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끊임없이 물을 흘리며 먼지 위에 반짝이는 흔적을 남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금이 간 항아리는 절반만 남아 있었고 그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비효율성에 의문을 품은 소녀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부서진 항아리를 계속 사용하는 걸까? 왜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새로 만들거나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걸까? 세월의 지혜가 새겨진 얼굴의 농부는 아들의 진지한 말을 들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곁에 무릎을 꿇고 따뜻한 이해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음 날 다시 그 임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는 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걸으면서 양쪽을 잘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궁금했지만 소녀는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장대를 어깨에 메고 항아리를 가득 채운 채 출발했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길을 걸으며 땅을 꼼꼼히 살폈다. 완벽한 항아리가 걸린 길 한쪽은 마르고 황량하여 오직 여행자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금이 간 항아리가 흔들리며 물을 흘린 반대쪽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길을 따라 생기 넘치는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꼬집은 진홍, 보라, 금빛으로 활짝 피어나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한때 먼지투성이었던 길을 생동감 넘치는 테피스트리로 바꿔놓았다. 그 광경에 소년의 마음은 기뻐졌고 그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걸음을 늦췄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년의 얼굴은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꽃들을 설명하며 흥분으로 말이 쏟아졌다.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설명을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금이 간 항아리의 결함, 걸으며 끊임없이 새는 물을 알아차렸다. 그것을 버리는 대신 그는 다른 이들이 실패로 볼 수도 있는 것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금이 간 항아리가 걸린 길 쪽에 그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야생화 씨앗을 뿌렸다. 매일 항아리가 물을 흘릴 때마다 그 물은 땅을 적시며 씨앗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우게 했다. 결함처럼 보였던 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 황량했던 길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원으로 바꿨다. 농부는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을 가리켰다. 여행자들은 지친 여정 속에서 꽃들을 감상하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떤 이들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 그 향기로 소박한 집을 채웠다. 다른 이들은 꽃다발을 만들어 사원에 바치며 경외심을 표했다. 금이 간 항아리는 그 불완전함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엮어냈고
그 조용한 기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어린 마음으로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는 금이 간 항아리를 망가진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결함은 실패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농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길로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도 항아리처럼 각자의 금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과 실수, 고난의 순간들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완전함은 그들을 쓸모없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그것들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줄 알면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소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이제 집 그늘에 놓인 금이 간 항아리에 머물렀다. 그는 길가의 꽃들을 떠올렸다. 그 뿌리는 항아리의 조용한 헌신으로 땅속 깊이 물을 마시며 자라고 있었다. 그는 가치가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금이 간 항아리는 매일의 여정 속에서 평범한 길을 특별한 것으로 바꿨고 결코 알지 못할 삶들을 감동시켰다. 날이 주로 바뀌면서 소녀는 새로운 눈으로 물 길어오는 일을 맡았다.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두 항아리를 들었고 더 이상 금이 간 항아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꽃들이 계절마다 더욱 깊은 색으로 번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꽃을 보며 미소 짓고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년 자신도 달라진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작은 실수들, 서툴거나 불확실한 순간들은 더 이상 실패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지, 자신의 불완전함이 어떤 예기치 않은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아들의 성장을 지켜본 농부는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 교훈이 꽃처럼 뿌리를 내릴 것임을 알았다. 소녀는 이 깨달음을 삶 속으로 가져가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금이 간 항아리는 꾸준한 물방울로 꽃을 적시는 것을 넘어 소년의 마음에 이해의 씨앗을 심었고 이는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꽃을 피울 것이다. 마을에서 그 길은 금이 간 항아리의 조용한 노력의 증거로 남았다. 그 꽃들은 멀리서 온 여행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아름다움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온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농부는 매일의 걸음을 계속했고 두 항아리는 그의 어깨 위에서 균형을 이루며 그 리듬은 꾸준한 심장 박동 같았다. 그는 금이 간 항아리를 결코 교체하지 않았다. 그 항아리는 그와 그의 아들에게 완벽함보다 더 오래가는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진 모든 결함은 빛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직물 속에 아름다움을 엮어낼 수 있다.